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 나간읍성이 올해 관광의 별로 선정됐습니다. 600년 역사가 살아있는 나간읍성의 서문 복원과 접근성 개선이 앞으로 관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상징적인 계획도시로 남아있는 순천 나간읍성. 600년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겨울 초입인데도 가족 단위 체험학습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방학은 아직 안 됐는데 저희가 이제 가정 체험 학습을 내고 여기 이제 읍성 여기 한번 알아보려고 구경할 겸 이렇게 왔어요. 남도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나간읍성은 올해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선정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으로 등재된 나간읍성은 서문 복원이 오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서문 형태에 대한 역사적 고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동문이나 남물은 복원이 됐어요. 세계문 중에 이제 서문만 복원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서문도 빨리 복원해서. 나간읍성과 순천 상사를 잇는 8.5km 도로는 선형 개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국도비 49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되면서 모두 45억 원이 확보돼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조선시대 대표적 지방도시 유적인 나간읍성. 접근성도 높이고 유적도 원활하게 복원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내년 4월부터 순천세무서 광양지서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서 설치로 업무 효율성과 시민들의 편의가 높아질 거란 기대 속에 양 기관의 적극적인 후속 대책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순천세무서 광양출장소.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이곳은 상주 인원 2명이 근무하면서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 증명 발급과 사업자 등록 등 제한적인 업무만 소화돼 다른 민원의 경우 순천까지 방문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를 중심으로 업무 범위 확대와 편의 증대를 위해 세무서 지서 설치를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부터 이어진 부처 방문과 건의사항 접수가 결실을 얻어내면서 최근 광양지서 설치가 확정됐습니다. 정부 예산안 통과에 맞춰 내년 4월을 목표로 추진되는 지서 설치로 기존보다 추가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져 주민들과 기업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불편해서 또 더불어서 이것들이 지역 경제에 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광양세무서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발판이 되지 않겠느냐. 순천세무서의 국세 업무 가운데 40% 이상이 광양에서 나오는 만큼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기대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수건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적극적인 후속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무서에서 설치 부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접근성과 편의성을 기준으로 언제쯤 윤곽이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소규모 공공기관 유치란 의미 못지않게 혜택을 보게 될 시민들이 우선 고려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지서 설치에 따른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상되는 근무 인원만 30명 내외로 또 다른 경제 공동체가 구성되면서 앞으로 인구 유입과 소비 증대 등 부수적 효과도 낼 수 있다는 것.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장소 위치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어떤 공공 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임대 형식으로 해서 그 임대료를 받고. 이번 지서 설치로 시민들의 심리적 거리감도 줄어들 것이란 기대 속에 시민 중심의 행정 편의를 위해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조 여부도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의원 행동 강령 조례를 위반한 도의원에 대해 전남시민사회가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전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는 논평을 통해 최근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A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도 소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예산안 심사에까지 참여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남도의회와 더민주 전남도당이 즉각 윤리특위를 열어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한 A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하고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여부를 살펴 상임위 재배치를 요구했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갯벌 조개류 양식장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갯벌에 있는 폐류 양식어장은 조석 현상으로 공기 중에 노출돼 극심한 온도 변화를 겪는다며 한파가 오기 전 계획적인 출하로 적정 서식 밀도를 조정하고 폐류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죽은 폐각과 자갈 등을 수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가원은 또 겨울철에는 폐사 발생 사실을 늦게 발견해 2차 오염에 의한 폐사가 이어질 수 있다며 주기적인 어장 관찰도 당부했습니다. 최근 북미 회담이 교착 상태에 머물면서 남북 관계도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여수해안으로 북한 반잠수정이 침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1998년 12월 여수 해안으로 침투하려던 반잠수정은 야간 경계병의 발견과 우리 군의 침착한 대응으로 남해로 도주 중 격침됐습니다. 당시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던 뉴스 보시겠습니다. 어젯밤 11시 15분 전남 여수시 돌산읍 인포 해안초소. 오늘 새벽 격침된 북한 잠수정은 바로 이곳 인포초소에서 경비를 서던 김태환 이병에 의해 처음 발견됐습니다. 금음날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해안초소에서 야간 관측 장비를 주시하던 육군 7391부대 김태환 이병은 괴물체를 찾아내고 간첩선임을 직감했습니다. 괴물체는 수면 위로 1m가량 떠오른 채 방향을 이리저리 바꾸면서 해안으로 다가왔습니다. 미확인 선박을 포착한 뒤 경계 초소에 있는 소대장에게 상황 보고를 한 뒤 미확인 선박의 항로를 계속 추적 감시했습니다. 이때 소대장은 선박 확인 기동팀을 출동시키고 전원 비상을 걸었습니다. 김 이병의 즉각적인 상황 보고로 곧바로 군 경계 태세가 강화됐고 군은 육해공 합동으로 괴선박 추적에 나서 간첩선을 격침시켰습니다. 136 레이더 기지가 인포소초 T5에서 잡은 위치하고 정확히 맞춰가지고 그때부터 정확하게 레이더가 위치 표정을 하면서 해군과 공군이 합동 작전으로 이번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충남 홍성이 고향인 김 이병은 농사를 짓는 김성환 씨의 장남으로 상지대 전산학과를 다니다 군에 입대한 지 이제 4달 된 신병입니다. 김 이병과 함께 근무하는 장병들은 김 이병의 투철한 군인 정신과 평소 성실한 근무 자세가 이번 공을 세우는 바탕이 됐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북한의 반잠수정 침투는 김대중 정부가 햇볕 정책을 시행하던 때 자행돼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격침됐던 반잠수정은 바닷속으로 사라진 지 한 달여 만에 북한군 시신과 함께 인양됐는데요. 잠수정은 이후 여수시 돌산 율림리 전시관에 노획물과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규정 등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의 취지에 맞춰 여수 지역도 시설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내년 한 해 동안 3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선을 위한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전면적인 유지 보수와 안전 개선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여수 지역에는 초등학교 앞 51군데, 어린이집 앞 49군데 등 모두 114군데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으며 370개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낙후된 관내 내수면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처음으로 실시되는 내륙어촌 재생사업 대상지로 광양 섬진포구와 하동 두곡포구를 공동으로 선정하고 예산 140억 원을 들여 시설 정비와 여가시설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